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구형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다라는 거. 네. 거기에서 본인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직권남용 혐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혐의가 세 가지인데 이 친형 강제부는 여기에도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강제로 입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한 내용을 또 허위사실 유포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검사 사칭 이 세 가지 네. 부분인데 또 구형이 별개로 나온 거예요. 이게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년 6개월은 직권 남용 부분만 분리해서 네. 이제 구형이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합해서 이제 벌금 600만 원이 나온 건데 이걸 왜 분리해서 구형을 하냐면요. 일반 공선법 위반 관련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넘으면 지사직을 상실하죠. 네. 그런데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 받아야 네,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선법 위반의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네. 금고 이상형이 선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구형을 하게 된 자,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백 변호사의 설명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위에 제일 윗줄에 있는 직권남용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 만약에 한 달 후쯤 나옵니까 선고는? 3주 후입니다. 5월 3주 후에? 16일 목요일입니다. 선고 나올 때 저 징역 1년 6개월이 만약에 굳어져서 금고 이상 나온다면 도지사직이 박탈됩니다. 밑에 공직선거법은 아시는 것처럼 벌금이 100만 원만 넘어도 박탈됩니다. 세 건이 기소됐지만 예. 네, 뭐 중요한 것 관심은 역시 형을 강제 입원시킨 이 부분은 예. 국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게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백성훈 네. 변호사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입원을 못 시켰으니까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게 이제 금고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더라도 결국 지사직을 잃게 되는데 이 네. 부분이 사실은 재판의 대부분 이 부분에서 따지고 논란이 되고 이랬어요. 증인들도 이 부분에서 주로 부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재명 지사는 본인은 강제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 진단을 시도한 적은 있다. 그러니까 정신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신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입원을 강제로 시도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압박을 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검찰은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있어서 이 부분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아니 우리 관심은 저 김부선 스캔들하고 해경군 김씨 사건인데 그건 어떻게 됐나 그거는 그 혐의는 재판에 아예 넘겨지지도 않았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났고요. 자, 검찰이 1년 6개월 구형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폐륜적 범행이다. 네. 검찰은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사실 통상적으로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이렇게 1년 6개월이나 구형을 하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높게 구형을 한 거예요. 높게 구형한 거라고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높게 구형을 한 이유는 일단 검찰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이 지사가 그 당시에 자신이 권한이 있었음을 기초로 해서 본인의 형이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자꾸 불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정신과적 질환에 있고 없음을 떠나서 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게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득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사실상 폐륜적 범행인데 이 폐륜적 범행을 위해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은 통상의 직권남용 혐의에 비해서 중하게 1년 6개월을 구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의 건강이나 뭐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네.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입장 잠깐 볼까요? 네.
이 지사는 물론 부인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지금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 직무를 유기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형님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정신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강제화시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증인으로 나온 분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분들 중에 이제 공중보건이나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도 압력을 가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적이 없고 네. 공무원들에게 그 얘기를 논의하고 토론한 적은 있지만 그걸 공무원들이 다른 직원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본인은 그걸 이미 접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어찌 보면 본인이 형님 일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지 이게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 준술 내용 중에 나는 직권 남용이 아니고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어제 재판 내용 보니까 형이 나중에 자살 시도 그 교통사고 네, 통해서 그것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강력하게 입원을 시켰어야 됐다. 그렇다. 오히려 지금 이런 입장이 그렇게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법적 테두리 구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형님 일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본인이 그걸 직권을 남용해서 문제도 없는 사람을 입원시키려고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타당하지 않고 검찰이 네. 무리하게 지금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몇 차례 다뤘지만 네.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네. 부하 직원들에게 형을 입원시키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몇 가지 의혹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당시에 보건소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지사가 이제 그 당시에 성남 시장일 때 해외에 나가서까지 본인에게 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라고 지시를 했다. 네. 나는 이게 너무 싫었는데 이걸 이 지사가 강압해서 앰뷸런스까지 대기시키고 집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결국 강제 입원에 실패했지만 네. 이 지사의 강압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고 당시에 보건과장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강제 입원을 반대했더니 행정규칙까지 바꿔가면서 3개월 만에 나를 동장으로 전보했다. 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그거를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라는 진술들이 나왔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어찌 보면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 지사는 이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그런 전화를 한 적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당시 시장으로서 나한테도 행정 입원을 시킬 만한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더 적절히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형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제대로 못해서 네. 오히려 형에게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직권남용이라 오히려 죄가 된다면 오히려 나의 직무유기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내용들도 좀 볼까요? 네. 결심 공판에서 나온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지사에게 유리한 내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이사 변호인 측에서는 저걸 좀 공개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검찰 측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게 개인 사생활과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재판부가 방어권,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제공 차원에서 공개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심 공판에서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이제 이재선 씨와 정신과 전문의한테 약을 받았다는 얘기를 네. 이 지사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약을 먹고 있었다. 그 약을 주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통화했던 조증 중증 약을 주고 나서 그 내용들이 녹취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재선 씨에게 계속 그 입원을 종용하는, 그러니까 입원해야 된다라고 진단받고 입원하자라고 네. 요청하는 그런 권하는 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고성군에 있을 때 성남시장 롯데백화점 가서 네. 롯데백화점 가서 난동을 부릴 때 나왔던 녹취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직원들과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재선 씨가 지인 2명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고백하는 통화 내용. 그러니까 즉 이재명 지사는 저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형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신과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네. 증거들을 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지사에 돌아가셨죠? 저 암으로 자꾸 하셨죠? 네. 이 지사의 형이 저렇게 중한 질병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과
이 지사가 형을 입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입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뭐 보건소장이나 당시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 무언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라고 했다라면 그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립이 가능한 거예요. 이재선 씨가 몸이 안 좋았더라도 이렇게 강제 입원을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인정되더라도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지사 측에서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형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받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걸 내가 그 당시에 오히려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금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불리한 증언은 나는 그 사람과 통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인정되면 지금 이 지사 측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나머지 형의 증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주장을 네. 했던 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결심 공판, 그러니까 결심 공판은 마지막 재판입니다.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그 마치고 나오는 이 지사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구형량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출된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판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검찰과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조현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의 강제 입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진주에 있었던 예. 방화후의 살인 사건, 살해 예. 사건도 강제 입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지사가 또 입장을 밝혔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이상 입장을 밝혔는데 지자체장이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 진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비판적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형을 입원시키려고 한 한 거에 것도 대한 어떤 정당성이 합리화- 그렇죠. 네. 정당성이 확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진주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자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현병 환자들을 관리했다고 하면 이런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그 말은 결국 본인이 형인 이재선 씨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 즉 네. 강제 진단이라고 본인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강제 진단을 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이런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요지가 있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한 거지 직권을 남용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당화시키기 위한 네. 하나의 방법이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 이 지사의 언급도 있는데 그것도 들어볼까요? 진주 사건 막을 수 있다 이런 글도 올리셨는데 그럼 강제 진단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자, 구형 나왔고 이제 선고 남았습니다. 네. 앞서 백 변호사가 약간 구형량이 좀 센 것 같다는 네. 식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조심스럽지만 이 지사는 자주 대권 주자로 언급되는 네, 정치인이고, 그렇습니다. 네. 1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물론 1심 판결 결과가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대법원까지 확정되기 전에는 지사직을 물론요. 유지합니다만 일단 직권남용 혐의 그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해서는 유죄가 나오는 순간 사실상 지사직 상실입니다. 이걸 1년 6개월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만약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형으로 전이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죄 5월 무죄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직선거법 별도로 구형했던 공직선거법 부분도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거기도 벌금 600만 원 구형이 됐는데 네. 통상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구형하는 건 엄청나게 세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죄가 나면 지사직을 소위 말해서 뺏어달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사실은 100만 원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밑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보통 구형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그렇죠. 구형되는 게 관행인데 물론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는 건 굉장히 검찰 입장에서 죄질이 안 좋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오면 사실상 지사직 상실 관련된 선고가 날 가능성이 많고요. 유죄하면서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할 가능성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친형의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해서 네. 유무죄 결과에 따라서 지사직 1심에서는 지사직 상실 넘는 형량이 나올지 아닐지 결정이 될 텐데 네. 사실 뭐 제가 지금 유무죄 판단을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지사 측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 한 친형의 상태가 안 좋았었더라도
이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사직을 상실할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들립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